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도 울산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정책 방향과 추진 동력이 어떨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울산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시민들이 울산시에 그리고 울산시장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고 답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울산 MBC 신년 대담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찍는 거예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예. 오, 그 평생을 아침 안 먹으면 출근을 못 해요. 그렇구나. 오늘도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해내실 수 있겠죠? 늘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어진 하루 꽉 껴안고 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차량 안전 점검도 교통사고도 설명기구도 있는 것도 당연히 시장님, 집무실에 제가 처음 들어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멋있는데요? 아 집무실이 뭐 이거는 우리 박명수 시장 때부터 예. 조성된데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안 바꿨어요. 혹시 집무실에서 제일 내가 애정하는 공간, 사랑하는 공간 있을까요? 여기 서서 네. 우리 창문 열고 음. 그 우리 시내 전경 바라보는 때. 야, 이거 일단 내가 시장대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받아보네. 무겁죠? 앞에 봐주시고요. 앞에 봐주시고요. 한상의 호흡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 참으로 축하하고 또 제가 체육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참말로 합니까? 축사하겠습니다. 축사 축하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8시 30분 정도 됐어요. 네. 오늘 출근하시고 일하신 지 12시간 지나셨거든요. 근데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으세요. 늘 활기차게 네. 힘차게 또 자신감 있게 네.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거죠? 예,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 지금 기다립니다. 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또 이제 새로운 해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해마다 올해보다는 명년 새해는 좀 더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다. 명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걸 가져오는 풍성함이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많이 받으이소. 갑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김두겸 시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빡빡하게 보내셨어요. 네, 네. 너무 일찍 출근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루를 정말 빈틈없이 채우시던데요. 뭐 일정을 보면은 보통 뭐 너무 외부 일정이 많을 때는 내부 결제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8시에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한 7시 반까지 나와야 되고 네. 또 때로는 저녁 8시에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지만은 우리 공직자들, 직원들이 참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시장이 바뀌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참 많은 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출근하고 늦게도 결제를 하고 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직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울산을 시민들을 함께 잘 모셔야 되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사명감을 갖고 아마 업무에 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덕분에 또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져야죠. 네. 예, 좋아져야죠. 지금 취임하신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바쁘게 보내고 계실 텐데 그 6개월을 돌아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제가 참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맡았습니다.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국내 경기도 그렇고 또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참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이 과거부터 우리가 못 살았다든지 어렵다 하면은 견뎌낼 수 힘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울산은 그래도 좀 넉넉함이 있어서 이게 그걸 누리다가 어려지니까 굉장히 이 체감을 느끼는 그 어려움을 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제가 7월 1일 날 취임해서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빚도 적지 않았어요. 많은 빚도 있고 네.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우리 시민들에게 또 약간의 보상을 해주는 우리가 말하는 그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시정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게 제가 풀어야 될 숙제였고 그다음에 제가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건 일은 이 조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인재를 어떻게 적소에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직원들 면면을 다 모르잖아요. 직원들 능력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 직원들 살펴보고 또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고 또 울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울산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이냐. 또 옛날처럼 이 젊은 도시,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 유치에 제가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아요. 네. 정신없이 6개월이 지내왔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성적표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광역시장 직무수행평가 1위를 하셨고요. 또 최근 한 조사에서는 가장 부지런한 시장에 등극을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 울산 시민들이 그간 뭐 평가를 받을 때에는 좀 짰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짜다. 그래서 그동안은 성격을 좀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좀 자존심을 상했는 것 같은데 저는 운이 좋아서 성적표를 잘 받아내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성적표는 뭐 물론 이제 시민분들께서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 김덕겸이는 좀 해낼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어는 상태에서 이 돌팔구를 차돌진 사람이 김덕겸이라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한테 점수를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 잘하시오 하는 또 격려에 아마 점수를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은 현장에 있다. 시민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늘 이래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고자 제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부지런한 시장으로 제가 1위를 했고 또 특광역시 1위를 업무 수행 평가에서도 1위를 했는 것 같아서 네. 뭐 사적으로는 뭐 기분은 나쁘지 않죠. 또 다른 뒷면을 본다면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내가 선택했던 우리 시민들 시장이 그래도 전국에서 1등을 하니까 그렇게 시민분들이 자존심도 좀
올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운이 좋다,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행사장에서 한번 뵀을 때 시민들께 정말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비결을 이제부터 네. 차근차근 여쭤보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2023년 울산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쓰이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떨까요? 저희들 사실 이제 예산 편성이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긴축 재정을 많이 하고 울산 같은 경우도 좀 더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 여건이니까 아마 세수 거두는 것도 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뭐 삼중고가 좀 많이 걷고 있죠. 뭐 물가라든지 이 삼고 형상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부자를 하지만은 그렇게 넉넉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 섬서이밍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은 데인데 울산은 급할시잖아요. 광역시지만 급하게 도시가 형성됐으니까 이 갖춰야 될 도시의 인프라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서임시가 많은 이 돈이 필요한데 이 진작 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잘 이렇게 협업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올해 예산은 4조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드디어 울산도 이제 4조 원대를 열었는데요. 이제 그 예산 4조 6천억 중에 이제 서임시를 본다면은 제일 많은 거는 물론 이제 복지 쪽입니다. 복지 쪽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1조 한 6천억 정도가 복지 쪽에 거의 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 나머지 이제 우리 신성장 동력 뭐 이런 부분에 뭐 한 1조 정도 또 사회 문화 관광 이런 쪽에도 뭐 한 8천억 정도 이런 식으로 이 4조 6천억 중에는 이 크게는 우리 그런 식으로 복지라든지 또 새로운 먹거리 그러고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데 지금 주력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긴축 재정에 나설 것이다. 이거 세계적으로도 워낙에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그런 예상을 하시는데 그래도 울산이 아무래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니만큼 투자도 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사업에 주력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울산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인구가 많이 지금 빠져나간다 하잖아요. 인구 네. 유출이 심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금 여기에 유출이 심각하다. 이게 이제 울산의 큰 이제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들인데 그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보면 그런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청년 빠져나가고 인재가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대학이라든지 또 청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주변 문화적인 인프라 그런 게 좀 없어서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대전 다음에 재미있는 곳이 울산이라 하더라고요. 노잼 도시 이라고 이제 우리 울산인데 어쨌든 그런 이 청년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문화적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주력으로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일만 꾸역꾸역 하는 도시가 아니고 소소한 재미도 느끼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론적으로 인재도 또 젊은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산업도 중요하지만 꿀떡 없는 산업,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체육 쪽으로, 관광 쪽으로 투자를 좀 지금부터라도 또박또박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베이비붐들이 이제 퇴직하고 다 고향을 돌아갑니다. 더 큰 문제가 이 퇴직하면은 고액 퇴직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금 유출이 되는 거군요. 예, 사람 뺏기고 고액 퇴직금 뺏기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분들이 울산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주거 뭐 여러 가지 도시의 인프라 정주 여식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첫째가 이제 일자리죠. 이런 거 다 갖춰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외부 인구들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창출이다.
그냥 시정의 모든 포커스는 일자리 만드는 데 제가 포커스를 갖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고 거기에 지금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젊은 층, 떠나려는 젊은 층을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도 있어야 하고 퇴직 이후에 울산을 떠나려는 분들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니까 네. 적일 수 있는 여가 활용 또 그분들이 고향 안 가고 고액 퇴직금과 울산에 사용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사용처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뭐 숙제들이 지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구별을 한다면 네. 물론 청년 일자리와 또 정상적인 뭐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를 떠나서 청년들을 유입을 하고 또 청년들 유치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을 또 좀 다시 유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울산의 특성에 맞는 학과로 있는 대학에 학과를 좀 넓힌다든지 최대한 우리 인재 유출을 좀 막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일자리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뭐 기업의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울산이 잘하는 4대 주력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 비철금속 이 4대 이 주력 산업이 다시 울산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뭐 현대자동차, 또 S오일, 또 SK가스, 고래연 이렇게 보면 한 13조 정도 울산에 지금 투자 의향수를 주셨고 또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일자리는 아마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네. 일일 건설하는 과정에 공장 짓는 이 건설 과정에 일일 한 17,000명 정도 고용 창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건설 경기에 있으면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장비라든지 소소한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역이 조금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해보고 좋은 일자리 있으니까 외부에서 일자리 찾아서 울산에 많이 오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저희도 같이 기대를 해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도 활성화돼야 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약 중에 하나로도 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린벨트 해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인데요. 네. 일자리 창출은 그냥 하라면은 기업들이 투자는 안 합니다. 기업의 가장 큰 윤리는 이윤추거든요. 돈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기업을 하나 만들려면은 뭐 사람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은 초기 투자는 땅값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이 그린벨트를 잘 풀어서 기업에게 싸게 땅을 제공해서 기업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린벨트 푸는 걸 제1호 공약을 내셨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걸 기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 울산이 그린벨트가 참 특이한 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울산의 전도입니다. 울산시 전체에 딱 이렇게 도심 중 한가운데로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린벨트 예, 지역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게 그린벨트죠. 벨트가 띄잖아요. 이거 거리가 5km 정도 됩니다. 예. 여기 한 5km씩 되니까 여기 도심을 관통해 버립니다. 특이하네요. 중심부를 특이하죠. 관통하고 있네요. 이 그린벨트의 원래 목적은 도시의 무분별함을 막기 위한 건데 그러려면 그린벨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외곽으로. 도심 한가운데로 가고 있으니까 울산이 기능적으로 도시벨트가 지금 형성돼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 지금 그린벨트를 원래 목적대로 뒤로 빼든지 전면 해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린벨트를 지방 정부에 이양을 달라 권한을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 그린벨트 국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은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것이다. 해서 그린벨트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문제만큼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시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도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울산시 또 부산, 경남이 함께 공동으로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서 네. 아마 연구하고 계획서를 발표하면은 2월 달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럼 6월 안으로 정부에서도 아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린벨트는 수도권에는 뭐 필요할지 몰라도 지방은 이미 소멸 지역입니다. 여기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수도권에 제한하고 지방에는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에는 이 무한정으로 이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아마 가시적으로 그게 권한 이양 오면은 울산은 신산업, 새로운 산업, 기존 있는 주력 산업이 아마 더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린벨트 해제가 조만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도 안에, 올해 안에 결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뭐 제가 뭐 단정하기는 힘든 건가요? 단정하기 힘들지만 6월달 안으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전면 해제든 또 지방 정부의 대폭 권한 이양이든 또 부분 해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이 중앙 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그 권한을 지방에는 많이 이관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울산에는 4대 주력 산업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미래 먹거리도 찾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새로운 미래 산업, 신산업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울산이 공급지구가 지정된 지가 한 60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부자 도시였습니다. 가장 젊고 역동적이고 부자 도시 들었는데 중간에 약간 침체기가 있었지만은 광역시가 97년 되면서 또 한 번 도약을 했는데 또 그 도약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는 또 울산이 또 침체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이제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향후 6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거 이제 원래 첫 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이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4대 주력이 좀 뭔가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도록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지식 정보화 산업이잖아요.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그 에너지 산업도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치 산업을 비롯한 우리 울산의 4대 주력이 그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신기술을 지금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축은 이 산업의 변천을 본다면 에너지의 변천입니다. 이 화석연료에서 석유 뭐 이렇게 가스 원전 이렇게 쭉 오다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 탄소 알리백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에너지 전환이 산업의 그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건데 이제 울산이 가장 장점이 바로 이 두 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지, 하나는 수소. 그래서 수소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한 50% 정도가 울산에서 이 부생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장점이 있는 이 수소를 어떻게 성화시켜가 산업의 에너지를 바꿀 것이냐. 그게 저희들 주력을 하는데 이 생산도 울산에 소비도 울산.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울산이니까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산업이 이 수소 산업입니다. 에너지 산업인데 물론 전 단계는 아모니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수소로 넘어가겠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수소가 있으니까 새로운 먹거리 신산업 수소 쪽 에너지 쪽으로 그다음 한 축은 2차 전지. 이 전지는 지금 뭐 고려안, 삼성, SDI 또 후성 뭐 여러 형태로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울산이 가장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에너지를 우리 신성장 동력으로 축을 잡고 시에서도 행정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꿀잼 도시 울산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또 얼마 전에 울산이 광역시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라는 걸로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법정 문화도시라는 거에 조금 시민으로서는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지원을 받게 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그 울산이 이 외부에서 보면 울산의 퍼스트 이미지는 공업도시, 공해도시. 산업도시. 예,
사실 울산 와 보면은 오신 분들이 그렇게 울산이 자연 환경이 그렇게 좋대요. 네. 뭐 친환경적으로 돼 있고 또 천혜의 자연 여건들을 갖고 있어서 말만 듣던 울산은 아니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역시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예산 지원은 뭐 몇천 퍼들이가 200억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외부에 문화라는 글자가 울산에 들어갔다는 거. 그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울산은 산업도시, 공업도시에서 이제 문화도시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것도 그 지위를 이미 부여받았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에 한 100억, 또 우리 시 재정은 한 100억, 한 200 정도 가지고, 물론 예산은 훨씬 더 들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권역별, 구군별 특색이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또 울산에 오면 머물 수 있도록 체험형도 되고 체류형이 되는 그런 문화 관광 이런 쪽에 제가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는 울산이 되려면 머물러서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으신 게 바로 병원 문제이거든요. 울산의료원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산재병원은 이 2026년 정도에 네. 저희들 이제 개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병동은 한 300병동인데 18개에 이게 이제 산재병원을 주로 재활 쪽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미 이거는 외타도 통과하고 심의도 하고 설계도 다 끝났으니까 공사가 남아 있고 아마 계획도 잘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울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타가 지금 계속 저희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 중에 광주하고 울산만 없어서 이 불평등하다. 그래서 예타는 통과 못해도 울산의 의료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울산이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예타 상관없이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 예산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간당치는 않는 것 같아요. 예타는 1차 예산은 뭐 아무래도 좀 부족했고 지금 3월 달에 다시 2차 예탁 한다는데 그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정치권은 힘을 합해서 강제로 이 울산 의료원이 생겨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산재병원이 300병동을 500병동에 늘려서라도 그런 상황하는 부분이라도 자선체를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울산은 버스, 택시 이 정도의 대중교통만 가지고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트램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뭐 1호선, 2호선 여기까지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탈 수 있게 될런지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 이제 광역시 중에는 지하철이 없는데 울산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 교통의 편리성이 보면은 울산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울산이 급발시가 되다 보니까 계획적인 도시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린벨트가 도심을 중간에 있으니까 연담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울산은 지형적으로 여러 형태로 지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 또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것도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이 무거운 호텔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가는 1호선이라도 트레이블이라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 공공 이 교통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정부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거 역시 이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서 뭘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하면 예타가 잘 통과됩니다. 네.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울산은 인구가 적으니까 그 예타 통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1호선 정도는 충분히 뭐 여러 형태로 저희들 좀 더 보완을 한다면은 예산 절감 문제라든지 이렇게 보완을 한다면 1호선 정도는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저희들은 뭐 크게 기대를 하고 통과된다면은 교통 약자로부터 또 우리 이 교통에 대한 서비스도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정부에서 통과되는 대로 아직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시민들이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8살 초등학생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요. 아이 데리고 참 주말마다 이번 주에는 뭐 하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시설적인 면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리 부족하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용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한 번 가고 나면 안 가게 돼요. 이제는 콘텐츠에 조금 더 중심을 두셔가지고 이제 내실을 좀 다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중공업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동구에서. 매출이 한 30%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뭐 큰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체능에서나 그런 문화생활에서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안동 같은 경우도 차편 많이 돼 있다 하지만 증편돼 있어도 골목골목 가는 편수를 따져보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방학 기간 들어가니까 방학 때나 저녁 시간 손님이 없으면 감소 운행을 많이 하거든요. 주말 같은 데도.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고 다녀야 되는 친구들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왕 투자를 하시면 사실 없다 할지라도 소수를 위해서 감소 운행이나 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이렇게 증편을 오히려 더 해주시거나 안 들어가는 쪽도 조금 수요 조사를 해주시고. 태화강이랑 대공원이랑 이런 데 너무 가고 싶은데 주차 시설이 너무 불편하고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좀 가족들끼리 주말에 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미술관 가봤는데 시설이 아직 볼만한 것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그 미술관을 구경하는데 한 30분이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정보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으면은 뒤늦게 놓치고 아쉬워하지 않고 잘 찾아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시민들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라는 점을 들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어떠셨어요? 우리 애들 갈 데 없다는 게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관광객 패턴을 보면은 거의 이제 정적인 관광이 많습니다. 한 번 마련해 놓고 시설들끼리 갖춰 놓고는 구경 와서 보고 올려보나 명년보나 후명일을 보나 똑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동적인 관광으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새롭올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 전체가 부족할 것이고 울산에는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이 지적한 것처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도록 이 콘텐츠를 좀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는 우리 울산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 저희들 보완해 나갈 생각이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한테는 이 뭐 통도설에 경주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도 우리 어린애들을 위한 그런 놀이시설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성만 따진다면은 그렇게 경제 이익이 없을 겁니다. 큰 기업에서 그렇게 투자할 그건 없는데 중간중간에 소규모라도 앞으로 여러 형태로 지금 관광지마다 지금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영남 말버섯. 그러면 거기에 리조트라든지 각종 놀이시설, 정자의 놀이시설, 또 방어지 일산의 해양광구 특구의 놀이시설, 케이블카, 직라인 뭐 이런 식으로 넣을 때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마련한다면은 조금 더 우리 울산에 정감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이 방학 때 버스 정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 관계 있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 업계에서도 적자가 누적되고 또 준공여 해달라고 자꾸 요구가 있는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에 저희들 한 1,500억 정도 적자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게 감당하기가 시 재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선 개편을 통해서 이 장대 노선을 앞으로 좀 줄일 겁니다. 직선으로 줄이고 환승이 편리하도록 줄인다면은 아마 정편이 안 되더라도 교통의 편리는 좀 보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공공장소의 주차장 확보라는 게 참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센트럴파크에 가면은 그 넓은 공원이 주차장 6대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긴급 차량이라든지 네. 소방 차량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말은 안 하면 처음부터 차를 안 가져오고 워킹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장소에 우리가 주차장 더 확보해야 되는지는 우리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태화강 국가 정문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주차장을 지금 만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미술관에 가보니까 사실 뭐 볼 거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고고별거 좋은 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 시민들 위주로 좀 볼거리 좀 뭔가 즐길거리 있는 너무 이렇게 미술관이니까 좋은 것만 아니라도 지역 작가들이 작품들이라도 전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갈 때마다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아 요번에 누구 작품 왔네 뭐가 있네 할 수 있는 여러 형태로 지금 운영에 개선을 좀 깨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시민 말씀 중에 하나가 울산에 그래도 찾아보면 없는 게 없긴 하거든요. 시설도 잘 찾아보면 있고요. 또 이런 행사도 있었다고? 울산에 있었어. 그런데 이걸 지나고 나서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울산시에서 한꺼번에 제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지 시민으로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주체가 다 다릅니다. 네. 그게 이제 각 주체 울산시도 또 구군에서도 하는 게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시민이 지적한 대로 이 구군에서 각종 모든 행사 또 개인적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행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시에서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는 정말 더 바쁜 한 해가 되실 텐데요. 어떤 해로 만들고 싶으신지 올해의 그 시장님만의 다짐도 있으실 테고요. 또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울산이 과거처럼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치의 근본, 행정의 근본은 국민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시민 모두가 좀 뭔가 넉넉하고 또 뭔가 좀 돈 되는 그런 울산시가 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 좋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그 기업에 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마련할 것이고 울산의 재정적 지출이 너무 과하게 지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채가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100억 정도가 이자만 나갑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긴축 예산을 편성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또 지금까지 좀 조금 지원을 받았다가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제가 긴축 재정을 하면서 연간 명년은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갚을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 안 할 것이고 돈을 점차적으로 갚아야 지금 우리 부채율이 18.5% 정도 되는데 15% 정도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1,000억이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과다한 지출 또 뭐 명분 없는 지출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줄일 것이고 여러 형태로 이 사실은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그런 지출들은 제가 줄일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좀 불편이 있더라도 저를 믿고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2, 3년 안에는 반듯한 울산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시민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올해 여러분과 함께 멋진 울산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는 정말 가정마다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넉넉한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올해 경제적으로나 살기 좋은 도시로 울산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와 울산 시민이 모두 뜻과 힘을 모아서 함께 발전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한 울산 MBC 신년 대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